제가 이걸 라방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소비 쿠폰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마트 같은 거 사겠다 해서 제가 뭐라 했냐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앤서님도 왔습니다. 저번 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뭐 리뷰할 것도 없고 매매할 것도 없고 시장도 정말 재미없고 해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인데 이럴 땐 좀 쉬어야 된다. 매매할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종목들 힘도 좀 없기 때문에 트렌드도 좀 많이 바뀌었고 옛날에는 막 뉴스 좋고 한 거 종배하면 NXT에서 잘 가고 종가 고가로 끝나고 다음날 슈팅도 잘 나오는 정말 떠먹여주는 장이었다면 요즘은 종가 전에 막 투매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종가 고가로 올린 게 다음날 그보다 낮게 시작해서 또 빠지기도 하고 해서 난이도가 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종목도 좀 줄이고 비중도 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요즘에 아침에 대체거래소 매매를 아예 쉬고 있거든요.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아침에 대체거래소 보면은 포모가 너무 오는 거예요. 이 거래대금 작은 게 막 15%, 20%한 번에 슈팅이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이런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종목들은 다 호가도 없고 소위 말하는 계잡주잖아요. 그런 거는 애초에 그냥 안 하시는 게, 그리고 또 앤서님이 요즘 비중도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많으면 막 5천만 원에서 1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종목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버리세요. 저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 거는. 저는 그 NXT 트렌드가 옛날에는 저번 달 지지난달까지는 장막판에, 그러니까 좀 NXT에서 돈 들어왔던 종목이 마지막까지 좀 올려가지고 장 초반에 더 올려서 거기 슈팅에 매도하고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었다면 지금은 한번 슈팅이 나오고 계속 죽었다가 다음날에 조금 있다가 다시 슈팅이 나오는 이런 그림이 많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소액으로 조금씩 사보고 있는데 NXT가 아무튼 바뀐 것 같아서 다르게 매매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저희 영상 찍었던 그 매매 하나랑 그 외에는 좀 자잘한 약수익, 약손절 반복이었고, 금요일에 2차 전지 섹터가 되게 강했는데 그 중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대형주가 20몇%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형주를 매매해도 되지만 얘가 한 10% 초반일 때 10% 후반에 있는 포스코 엠텍이라는 대장주가 있었어요. 등락요상 대장. 그래서 얘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포스코 퓨처엠이 10% 초반에서 10% 후반까지 오면은 원래 10% 후반에 있던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시총 작은 대장주는 20%대 후반까지 가거나 좀 강하면 상한가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가 20%에서 더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로 자잘한 손절을 많이 했고,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이 23%, 4%까지 가는 거 보고 좀 시장이 정말 예전이랑 많이 다르긴 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적응하기 전까지는 제가 원래 했던 매매가 잘 안 먹힐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손실이 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때도 좀 비중을 줄여서 해서 손실인데도 뭐 몇백 정도로 끝이 났고요, 다행히. 그러니까 원래 포스코 퓨처엠이 한 15% 이렇게 왔다 그럼 포스코 엠텍은 25%에서 상한가에 있어야 돼요. 포스코 퓨처엠이 10%일 때 포스코 엠텍이 20%였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15%에서 20%를 와도 포스코 엠텍이 20%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예전이랑 좀 다른 케이스죠. 그리고 뭐 대신에라고 하긴 뭐한데 원래도 좀 잘 움직여줬던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인 리튬 포어스나 하이드로 리튬 이런 애들은 상한가까지 가주긴 했는데 그 외에 그 포스코 퓨처엠이 그렇게 움직인 이유가 흑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흑연 관련주 중에 잘 움직여주는 상보라는 종목도 상한가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상한가를 2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를 하고 결국 10%까지 빠져서 끝나더라고요. 걔도 상따로 도전했다가 2번 정도 손절해서 손실이 났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전장이었다면은 흑연 이슈로 포스코 퓨처엠을 20%까지 올렸으면 흑연 관련주 중에 상보 같은 시총이 작은 종목은 무조건 상이거든요. 걔가 시총이 500억밖에 안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못 들어가서, 물론 그래도 이제 제 생각을 꺾고 이제 못 들어갔을 때 손절을 했기 때문에 몇백 정도 손실로 끝나서 15%, 20%씩 손실을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아쉬웠던,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요즘 시장 왜 이렇게 안 맞지? 내 생각대로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작게 하고 있죠. 매매 금액도, 매매 비중도, 매매 횟수도. 저도 똑같이 이제 2차 전지 섹터 올라올 때 포스코 퓨처엠 강할 때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포스코 DX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크게 맞고, 평소와 같으면 원래 DX나 엔텍, 텔리온, 포스코 그룹주들이 한번 강한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오늘 아닌가 싶어서 이제 좀 잡주들 위주로 뭐 상모나 태경 BK나 태경산업 이쪽을 봤는데 그걸 매매하면서도 이쯤 되면 상한가 갈만한데 하는데 계속 안 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시장의 그 느낌이 다르구나,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좀 애매할 때, 뭐 코로나 때나 2023년 때처럼 왁 하면서 활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거든요. 지금이 약간 그런 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이 좀 쉬어가는 단계 아니면 하락장
하락장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이 하락장은 아니잖아요. 지수는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장은 좀 쉬어가는, 그러니까 유동성상으로는 좀 쉬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시장에 많은 돈들이 다양한 종목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힘이 너무 약하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요즘 지수가 너무 오르면서 돈들이 좀 여기 뭐 금융주도 가고 지주사도 가고, 특히 금융이랑 지주사 같은 애들은 뭐 은행주 이런 애들은 원래 돈이 안 몰리는 애들이었어요. 그런 데로 돈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매매하는 이런 쪽 종목들이 더더욱 힘이 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 장은 특히나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오히려 스윙, 이번 달은 사실 단타보다 스윙이 더 꿀 빨고 있거든요. 스윙 쪽이 좀 더 매력적인 장인 것 같다. 물론 또 다음 달에 바뀔 수도 있어요. 다시 스윙은 힘들고 단타가 이제 완전 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서 잘 적응해서 매매를 해야겠죠. 포트폴리오 주세요. 알잖아요. 다 알면서. 저도 뭐 똑같은데 그 수요일날 스테이블 코인 그 만주 관점 올라왔던 거 저도 똑같이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을 일단 한 7, 8%부터 보긴 했는데 그 딱 전날 유한양행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상식상 이제 퓨처엠이 한 10% 올라왔으면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못하고 이러다가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이런 좀 잡주 쪽으로 매매를, 근데 물론 잡주니까 비중은 못 태우고. 코스피 5천 간다. 5천이요? 아니, 갈 수도 있긴 한데 가는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고, 일단은 3,317이었나? 거기부터 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5천은 좀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나 아직은. 거의 버블 아닌가? 거의 두 배, 네. 두 배를 가야 되잖아요. 한 1.5배 이상. 70%, 80%씩 올려야 되는데 코스피가 그런 상승을 기록한 적이 IMF 이후에 회복장 때 말고 없지 않나. 너무 먼 그 미래보다는 일단은 3,316 그 최근의 고점부터 넘기고 그 다음 목표인 3,500, 4,000부터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5천 안될 것 같아. 모르죠.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저평가 종목들을 잘 끌어올리는 건 맞아요. 근데 경기가 받쳐줘야 되니까 지금 국내 경기는 사실 역대 최악이에요. 2007년 금융위기 때급으로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 상황이라 저평가 종목들을 원래 가치로 끌어올려준다 해도 5천까지 갈 정도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라방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소비 쿠폰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마트 같은 거 사겠다 해서 제가 뭐라 했냐면요, 사람들 이마트에서 그거 안 쓸걸요? 아마 평소에 못 먹었던 비싼 술이나 비싼 고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언급한 종목 하나가 있어요. 물론 추천은 아니에요. 나라셀라라는 종목이 술을 파는 회사인데 거의 유일한 상장사다 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상한가 가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는데 저도 아마 쿠폰 받으면은 장을 본다기보다 그런 쪽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만주는 받는 과정이 귀찮아가지고 안 받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10몇만 원이 돈도 아니다 해서 받는 과정이 귀찮아가지고. 땅 빠서 15만 원 안 나옵니다. 해줘. 귀찮아서 안 할 거 아니야. 해줘. 반 줄게. 이번 주는 또 실적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테마 나오는 거 아니면 실적주들 볼 것 같긴 하네요.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뭐 화장품 같은 애들은 실적 예상이 좋고, 지난주 금요일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애는 실적이 엄청 미스 났거든요. 좀 하회 했는데 주가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에서 실적 미스 발표가 났는데 그 주가를 버티더라고요. 애초에 전망이 어두웠던 2차전지라든가 그런 섹터들에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도 그 자리가 바닥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 2022년인가에 하이닉스가 그랬어요. 실적이 사상 최악이 나왔는데 그날이 저점이었어요. 미래가 유망한 섹터 중에 잠시 지금 좀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 그 자리가 바닥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섹터는 단기 스윙이나 한 1, 2년 이상의 장투로도 좀 노려볼만 하겠죠. 이런 것도 좀 같이 눈여겨볼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가격보단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정말 얘네 실적에 있어서 최악의 한 해였고,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이 되고 28년부터는 예상했던 정도의 실적보다는 조금 아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폭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반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최악은 지나가고 내년부터는 약간의 반등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전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너무 물리분들이 많아가지고 뭐라 물리신 말씀드리기. 분들의 수익률이 보통 마이너스 한 7, 80% 이러거든요. 그걸 사실 파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가지고 지금 가격보다는 그래도 오르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좀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추스려 놨던 관심 종목 내에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실적 관련해서 나올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일봉상 자리가 좀 괜찮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다가 아침부터 돈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공략해 볼 생각이에요.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NXT에서 조금 전날에 죽었다가 다시 슈팅 나오는 그런 종목들? 근데 조금 호가가 얇아가지고 소액으로만. 올해 이제 그래도 시장이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비해 훨씬 좋고 작년에 잘 버티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올해 벌써 괜찮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고 올해 매달 수익인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렇게 못했는데 이번 달은 좀 아쉽지만 지금까지의 시장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달 좀 힘드셔도 적당히 버티시면서 또 훨씬 더 좋은 장 오면 그때 기회를 잡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잘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분역 가자! 파이팅!